여러분, 만약 평생 불려온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 내 것이 아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32살의 저는 무기력한 서울살이에 지쳐 잠시 내려온 고향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한 권의 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폐교가 된 모교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앳된 얼굴들 사이에서 제 사진을 발견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은 박서진이 아닌 낯선 이름 송은채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수일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질문에 부모님은 당황하며 굳게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침묵은 저와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고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 이름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결국 돌아가신 할머니의 친구분을 통해 몸이 약했던 은채, 큰일을 겪고 나서 서진이가 됐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제가 6살 때 끔찍한 사고로 생사를 오갔다는 것. 그리고 딸을 잃을 뻔한 고통 속에서 부모님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은채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박서진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제 옛 이름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평생의 죄책감이자 십자가였던 겁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송은채는 아팠던 저의 과거였고 박서진은 그 상처를 딛고 살아남은 저의 현재라는 것을요.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온전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의 모든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과거의 나를 보듬고 단단해진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새로운 오늘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잊고 있던 또 다른 이름이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앨범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믿고 가슴 한구석을 차지한 이유 모를 공허함의 정체도 모른 채 그저 그런 어른으로 늙어갔을 겁니다. 모든 것은 먼지 쌓인 고향의 폐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살이가 지긋지긋해질 무렵 걸려온 엄마의 전화는 언제나처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게 된 내 모교, 그 작은 시골 초등학교를 정리해야 하니 주말에 잠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길이 뭐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도 엄마는 그저 내 물건도 있을지 모르니 와서 보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20살 이후로 명절이 아니면 찾지 않던 고향, 잊고 싶은 기억들만 희미하게 떠도는 그곳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의 풍경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더 낡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는 마치 건물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교실마다 쌓인 책걸상을 드러내고 묵은 서류들을 마대에 담아내며 반나절을 꼬박 보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고 먼지 냄새에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추억이 머무는 장소가 아닌 그저 곧 사라질 낡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문제의 졸업 앨범은 교무실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 가장 아래 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서류 뭉치에 깔려 빛도 보지 못했을 그것을 무심코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제 삶이 곧 송두리째 흔들리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쾌쾌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얼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촌스러운 단발머리를 한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 주름살 하나 없던 젊은 시절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맨 마지막 장단체 사진 속에서
나는 어렵지 않게 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이가 하얗게 보이도록 활짝 웃고 있는 아이. 그래, 저건 분명 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밑에 박힌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박서진이 아닌 너무나도 낯선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 은, 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어버린 듯 내 귓가에는 내 심장 소리만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겠지, 흔한 실수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송은채라는 그 이름은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 마음 한구석을 세게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앨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난 32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내 이름, 내 존재가 발밑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늦은 오후의 햇살이 먼지처럼 부옇게 흩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은 박서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차갑게 식은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국도를 따라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 위를 무심하게 비출 때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저 얼굴의 주인은 박서진일까 아니면 송은채일까? 손에 든 앨범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기에 제 심장은 내려앉을 듯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여쭤봐야 할까? 수십 번도 더 넘게 첫 문장을 고르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차는 익숙한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단출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집 안을 채웠지만 제게는 그 어떤 냄새도 제대로 맡아지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술을 겨우 뜨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앨범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걸 찾았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잠겨 있었고 그 한마디에 식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엄마는 제 앞으로 앨범을 당겨 펼쳐보시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드시고 계셨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송은채라고 되어 있네. 어머, 인쇄가 잘못됐나 보다. 옛날 앨범들은 가끔 이런 실수가 있더라. 엄마는 애써 웃으며 반찬을 제 밥 위로 올려주셨지만 그 손길은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그 반응 앞에서 저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런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의 눈빛이, 아빠의 침묵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냥 실수인 거 맞아? 혹시 내가 어릴 때 잠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건 아닐까 해서. 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쇠붙이가 밥그릇에 부딪히는 짤랑 하는 소리가 그날 저녁 우리 집의 모든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남겨진 저와 엄마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피곤해서 그러시니 이해하렴이라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서럽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 어릴 적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박서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이 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회피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감춰온
어쩌면 저조차도 잊어버린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어버리려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저는 제 존재의 일부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송은채를 어디에 묻은 것일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에서 나를 찾아야 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저는 그 해답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내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의 침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셨지만 집안을 떠도는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밭에 나가셨고 엄마는 부엌에서 온종일 무언가를 달그락거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어떤 대화도 송은채라는 이름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저는 평생 박서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은 견고한 벽이 되어 저를 막아섰고 그 벽 앞에서 저는 무력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는 당연한 질문 앞에서 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은 이토록 완강히 입을 닫아버리는 것일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모님과의 보이지 않는 냉전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체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제 옛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며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주신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멎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 송은채에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저를 송은채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덮으려 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열쇠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잊고 있던 할머니의 따뜻한 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은 제게 모든 것을 바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입만 바라보며 상처받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박서진으로 살아온 32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송은채로 살았던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은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름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의 뿌리를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의 첫 시작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나는 이 마을에 남아 내 손으로 직접 과거의 문을 열어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며칠 더 머물다 가겠다고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 묻는 엄마의 눈을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게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침묵의 성을 쌓고 계셨고 수십 년이 흐른 마을에서 송은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처 없이 마을 길을 걷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인 채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구멍가게 앞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드나들던 달콤한 과자 냄새가 가득했던 곳. 가게 앞 평상에는 주인 할머니께서 볕을 쬐며 앉아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장 오랜 벗이셨던 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박서방네 둘째 딸 서진이에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뜯어보시더니 이내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지으시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서울 가 살더니 뺀질이가 다 됐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안부를 묻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저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졸업 앨범과 할머니의 편지를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어릴 때 송은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적이 있었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앨범과 편지를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려던 순간 할머니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려, 그런 이름이 있었지. 네가 원래는 은채였어.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몸이 참 약했어, 우리 은채가. 유난히 잔병치레도 잦았고. 할머니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제 어린 시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주 아파서 병원을 드나들었던 아이, 그럼에도 유난히 맑게 웃던 아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송은채라는 아이의 모습을 제 눈앞에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그 큰일을 겪고 나서 네 이름이 서진이가 됐지. 네 애미 애비 속이 오죽했겠냐. 이름이라도 바꿔서 새 삶 살게 해주고 싶었겠지. 큰일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다급하게 여쭙지만 할머니는 오래전 일이라 나도 가물가물하다며 더는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이 숨기려 했던 비밀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게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 나는 송은채를 잃고 박서진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송은채가 실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기억의 파편은 작고 날카로웠지만 그것은 저를 진실로 이끌어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기억의 조각을 들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굳게 닫힌 성문을 두드려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그 문을 반드시 열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구멍가게 할머니에게서 얻은 기억의 파편은 제 손안에서 뜨거운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던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 조용히 앉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방금 가게 할머니 뵙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 큰일을 겪었다고 하시던데 그게 뭐예요? 큰일이라는 단어에 엄마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키질하던 콩 몇 알이 마루 밑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마루로 올라서며 무거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도 시선을 옮겨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진실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평생 제 앞에서 약한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버석거렸습니다. 네가 6살 되던 해여름이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를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날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쨍한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운기를 몰아 밭으로 나가셨고 저 송은채는 아버지를 따라 나서겠다며 졸랐다고 합니다. 얌전히 밭두렁에 앉아 놀겠다던 아이는 잠시 아버지가 한눈을 판 사이 경운기 근처로 다가왔고 다음 순간 끔찍한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회전하던 경운기 벨트에 옷자락이 휘감겨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저를 안고 아버지는 읍내 병원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셨고 아버지는 수술실 문 앞에서 몇 날, 며칠을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뭐든 다 하겠다고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시라고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처럼 저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이어진 치료와 수술의 고통 속에서 아이는 이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고 사람들을 경계했으며 웃음을 잃었습니다.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은 어린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송은채라는 이름 위에 덧씌워진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끊어내고 싶었다고. 그래서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 이름을 박서진으로 바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했던 부모의 끔찍한 트라우마, 딸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딸을 지켜내고 싶었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잃어버린 이름 속에는 나 혼자만의 상실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가장 아픈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의 모든 시계는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이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녁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비밀의 정체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었을까? 송은채로 겪어야 했던 아픔과 기억을 온전히 마주할 기회조차 빼앗아버린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끌어안고 절규했을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원망과 연민 두 가지의 감정이 심장 속에서 세차게 부딪히며 저를 갈갈이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이 깊은 어둠에 잠기고 온 집안이 잠들었을 무렵 저는 갈증이 나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끝 희미한 달빛이 비추는 곳에 웅크리고 앉은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상 위에 제가 낮에 가져다 놓은 낡은 졸업 앨범을 펼쳐놓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던 산처럼 단단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께서 소리 죽여 울고 계셨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아빠의 손이 송은채라는 이름 위를 몇 번이고 쓸어내리고 있었고
아빠의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린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제 진짜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셨던 겁니다. 딸의 고통을 지워주기 위해 딸의 이름을 지웠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 고통의 기억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송은채라는 이름은 비단 저의 잃어버린 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지독한 죄책감이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회한이었으면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아버지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소리 없는 오열 앞에서 제 마음속을 휘젓던 모든 원망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에 기댄 채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된 미안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토록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비밀의 무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아프고 또 깊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목격한 다음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다시 그 폐교였습니다. 며칠 전 처음 앨범을 발견했던 그 낯선 공간이 이제는 제 잃어버린 시간을 품고 있는 유일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나 제 어릴 적 교실이었던 2학년 1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의 먼지들을 금빛 가루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제 안에 잠들어 있었던 두 개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송은채. 그 이름은 아팠습니다. 경운기의 차가운 쇠붙이 냄새, 피와 흙먼지가 뒤섞였던 그날의 공포, 병원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름과 함께 봉인되었던 고통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안에 존재했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서진. 그 이름은 무난하고 평범했습니다. 큰 슬픔도 큰 기쁨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를 지켜주었던 이름.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온전한 내가 아닌 절반의 나로 살아가게 했던 이름.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 송은채를 위해 울었고 그 이름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부모님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준 6살의 어린 나를 위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해야 했던 32살의 나 박서진을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 주기라도 하듯 울음이 그치고 났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엄마와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 말에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투박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처럼 거칠었지만 그날따라 그 온기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평생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수십 년의 시간과 상처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송은채는 상처 입고 아팠던 나의 과거였고 박서진은 그 상처를 딛고 살아남은 나의 현재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온전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게서 이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고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박서진이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다리를 건너와 상처 입은 송은채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폐교의 낡은 교실에서 우리 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습니다. 고향에서의 길었던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저를 배웅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은 제가 고향에 처음 내려왔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그늘이 거친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두 분의 모습이 멀어질 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제 송은채라는 이름의 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로 출근하고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유도 모른 채 저를 짓누르던 공허함이 사라진 자리에 단단한 뿌리가 내린 듯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를 상처 입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온전히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얻게 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다시 송은채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 이름 박서진 옆에 제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이름 송은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그것은 저 자신과의 약속이자 제 삶의 모든 시간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박서진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송은채로 아팠던 시간 또한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집 근처의 작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고향 집에서 가져온 낡은 졸업 앨범 속 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복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빛바래고 얼룩졌던 사진 속에서 송은채라는 이름의 6살 아이가 환한 웃음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제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사진 속의 아이는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시간을 살아남았잖아, 라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삶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더는 저를 잠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폐교의 낡은 교실에서 발견한 낯선 이름은 제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었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으며 마침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박서진이자 송은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나의 모든 이름으로 나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